이건 거의 마치 예전의 노아의 홍수 시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세기 말에는 장마철 강수량이 25%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온도가 높아지면서 공기 중의 습도가 높아지는 그러한 시대로 점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인류는 선삽시대 때부터 자기가 살기에 편안한 환경으로 주변 환경들을 바꿔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되게 중요한 변수가 습도입니다. 이 습도라는 변수가 인류 최초의 문명이 어디서 탄생했는가도 결정을 했죠. 일반적으로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부르는 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기원전 3500년경이고요. 그거보다 500년 지난 다음에 이집트 문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건조한 기후대라는 데 있습니다. 건조한 기후대에서 최초의 문명이 발생했다는 건 우연은 아닙니다. 전염병이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일단 문명이 발생을 하려면은 여러 사람이 모여 살 수 있는 도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여러 개의 직업이 분화가 되기도 하고 그 과정 중에서 분업이 되면서 효율적인 구성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사람들 간의 협업도 더 긴밀하게 이루어지면서 생각의 시너지 효과가 생기기 때문인 거죠. 근데 도시가 만들어지려면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전염병이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 물이 풍부해야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이 두 지역은 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염병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MIT 대학교의 교수가 연구를 한 게 있는데요. 전염병이 전파되는 메커니즘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하다가 빗방울이 땅에 떨어지면은 그게 발포 현상을 일으키면서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바이러스가 옆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올 때 바이러스가 옆으로 전파된다 밝혀냈습니다. 근데 그걸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비가 적게 내리면은 습도가 부족하니까 박테리아의 증식도 잘 안 됩니다. 따라서 건조한 기후대에서는 사람이 모여 살았을 때 전염병이 생길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건조한 기후대의 문제는 물이 부족하다는 건데 이 두 지역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나일강 이 모든 강들이 다 남북 방향으로 길게 흐르기 때문에 강의 상류와 하류가 기후대가 달라서 나일강 상류에서는 우기 때 비가 많이 내리는데 그게 몇천 킬로미터를 흘러서 나일강 하구에 오게 되면은 건조하면서도 물은 풍부한 그런 특별한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모여 살고 도시를 이루어서 문명을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수량하고 습도는 건축의 형태도 결정을 합니다. 유럽은 1년에 강수량이 850mm가 내리고요. 극동아시아 지역은 강수량이 1000mm가 넘게 내리죠. 우리나라는 한 1년에 1350mm 정도의 강수량이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비가 내리더라도 이 집안 자체가 석회암 집안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수가 되게 잘 되고요. 여름철에도 비가 잘 내리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물이 고이지도 않고 그래서 모기가 없습니다. 유럽에 가시면은 창문에 방충망이 달려져 있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극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몬순 기후라서 장마철에 비가 많이 내리고 집안이 약해지니까 이 무거운 건축 재료인 돌이나 벽돌을 쓸 수가 없고요. 가벼운 재료인 나무를 쓰게 되고 나무가 또 비에 젖으면 썩어서 무너지니까 처마를 길게 뽑아서 비를 안 맞게 가려주게 되어 있고 지붕도 경사가 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을 빨리 배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기둥 간격이 또 띄엄띄엄 넓다 보니까 창문을 크게 뚫어서 바깥 경치를 볼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이 안과 밖을 생각하는 그런 풍수지리 같은 것들도 많이 생겨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배산임수 같은 것들도 결국에는 물의 배수가 잘 되고 남쪽에서 햇빛을 많이 받아서 땅이 빠르게 말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건물을 더 오랫동안 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배산임수 같은 풍수지리도 생긴 거죠. 극동아시아 건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처마가 길게 나오니까 건물이 직접적으로 비를 맞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창문에 종이를 발라서 쓰게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처마가 없다 보니까 창문에 직접 비를 때려서 맞게 되죠. 그래서 나무로 된 덧문을 쓰는 반면에 아시아 쪽에서는 창호지를 바른 창문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창호지라는 거 종이 자체가 이게 습도가 높을 때에는 습기를 머금기도 하고 건조할 때에는 다시 배출하기도 하면서 약간 습도 조절에 그런 효과를 가지고도 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북태평양에 아주 고온다습한 공기들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여름철에 엄청 습하고 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베리아 쪽에서 오는 바람보다는 남동 쪽에서 오는 더운 바람을 막기 위해서 바닥이 온돌이 아니고요. 가벼운 지푸라기를 넣어서 통풍이 좋은 다담이라는 재료를 바닥에다 써서 여름철에 습도와 더위에 어떻게 해서든지 잘 견디는 건축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현대에서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 습도를 조절하기도 하는데 최초로 우리가 만들어진 에어컨은 사실은 에어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인쇄소에서 자꾸 종이가 습기를 머금어 가지고 우니까 인쇄소에서 종이에 영향을 주는 습도를 제거하기 위한 제습기가 먼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거기서 좀 발달해서 나중에 에어컨이 된 겁니다.
최초의 제습 장치는 온도를 낮춰서 습기를 없애는 방식으로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제습 장치를 돌리게 되면은 온도가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온도가 변하기 때문에 쾌적함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서경환 환경학과 교수에 따르면 장마철 강수량이 최대 5% 증가하고 21세기 말에는 25%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기온이 1도 올라가면 대기 중 수증기 함유량이 7% 상승을 합니다. 이는 앞서 말한 건조 기후대에서 최초의 문명이 발생했다고 하는 거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건 거의 마치 예전에 노아의 홍수 시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인류학자들은 노아의 홍수를 해석할 때 이 빙하기가 끝나고 홀로세에 접어들면서 이제 기온이 상승하게 되고, 빙하기가 끝나서 온도가 높아지니까 빙하가 녹아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되게 양이 많아져서 비도 많이 내리게 되고,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분지 같은 지역들이 갑자기 침수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서 그게 결국에는 각 문명권마다 있는 홍수설화의 근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지역들이 홍수설화들이 있거든요. 온도가 높아지면서 공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는 그러한 시대로 점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보통 강수량이 올라가면 습도가 높아지게 되죠. 근데 이렇게 될 때 우리 실내 환경을 좀 쾌적하게 만들려면은 온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습도를 좀 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건축 내에서 이 실내 공간에 제습기나 에어컨 말고 온전하게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제습할 수 있는 편리한 장치들이 점점 개발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 경동 나비엔은 제습과 환기와 공기청정, 이 세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묶어서 나비엔 제습 환기 청정기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창틀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단열 창틀이 차음도 더 성능이 좋아지고 바깥의 소음도 차단하면서도 동시에 단열도 잘 되는 그런 창틀이 점점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은 되게 에너지적으로는 되게 좋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안과 밖의 공기가 거의 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창틀이 좀 떠가지고 그 사이로 바람도 새어 들어오고 그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냥 창문을 닫고 있어도 자연스럽게 몇 퍼센트 정도는 환기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너무 밀폐되어 있는 그런 성능 좋은 창틀이 있다 보니까 바깥 공기가 들어올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는 점점 오염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열교환기라고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창문을 열지 않더라도 내부에 있는 공기들을 좀 순환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우리나라의 100세대 이상의 집합주거 단지에서는 열교환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창문을 열게 되면은 더웁게 데펴진 공기들이 다 나가기 때문에 난방비가 훨씬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에너지 효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환기청정기는 환기도 시키고 공기청정도 하고 제습도 하는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드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환기 제습이다, 그러면 이제 환기하고 제습하고 같이 되는 거죠. 여기서 실내 온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습도를 제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습도가 낮아지면 체감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같은 온도에서도 쾌적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에어컨을 틀어놓은 방에 들어가면 쾌적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온도도 있지만 습도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실내 온도가 27도인데 습도가 80%면은 체감 온도는 29도입니다. 근데 실내 습도가 50%로 떨어지게 되면은 체감 온도도 26.6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보면은 습도만 낮추게 되면은 사실은 에어컨 온도를 조금 높여도 체감 온도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습도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은 에어컨 사용량을 좀 줄일 수 있어서 에너지를 좀 더 아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습 장치들은 에어컨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장치이긴 한데, 제습기를 달면은요 거기 물이 항상 많이 나오잖아요. 물통에 담겨 있는 걸 갖다 버려야 되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경동나비행 환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이 바깥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 없이 자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제습기는 이 제습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온 제습이라고 온도는 유지하면서 제습을 하는 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나비엔 제습환기 청정기는 온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제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근데 이 나비엔 제습환기 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열지 않더라도 바깥 공기를 들어오게 해서 깨끗한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고, 또 들어오는 과정 중에서 필터를 통해서 공기청정을 시킬 수도 있고, 그뿐 아니고 습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습도를 조절해서 체감 온도를 떨어뜨리니까 에어컨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습도가 낮아지게 되니까 세균과 곰팡이의 증식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청정 컨트롤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반도에 위치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베리아에서 오는 차가운 바람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온돌을 만드는 시스템으로 훨씬 건축의 환경 시스템이 발전을 했습니다. 온돌 시스템이 현대에 와가지고 보일러 시스템이 됐죠. 그래서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일러를 만드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경동나비엔이 겨울철 실내 공기의 쾌적함을 책임지는 걸 더 나아가서 온도뿐 아니고 미세먼지, 공기청정, 습도, 환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꺼번에 토탈 케어할 수
수 있는 실내 공간의 질을 사계절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보통 제습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또 장소를 차지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공기의 질에 민감해지다 보니까 공기청정기도 놔야 되고 제습기도 놔야 되고 여러 개의 장비들이 우리의 바닥면을 차지하면서 면적을 줄어들게 하기 마련인데, 경동나비엔 제습환기 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쓰지 않은 천정 공간에 아주 납작한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모든 기능들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존에 있었던 우리 공간을 특별하게 더 낭비하지 않고 되게 효율적으로 잘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기계 장치 같은 경우도 안쪽에 우리가 항상 두는 세탁기 같은 걸 두는 다용도실이라고 있죠. 그 다용도실 위에 천정의 공간이 많이 비거든요. 다용도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실내 공간 레벨보다 좀 낮습니다. 물을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몇 센치 더 낮게 되어 있고 그 윗부분은 천정 마감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천정고가 실질적으로 다용도실이 우리나라 아파트에서 제일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높은 공간에 환기 시스템을 상부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다 제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급기 부분이고 얘가 환기 부분입니다. 외기가 들어온 다음에 이 기계를 통과하고 나서 여기 급기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쭉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거실 쪽에서 창가 쪽에 있었던 구멍으로 공급되게 되어 있는 거고요. 복도 쪽에 있었던 그 구멍으로 들어온 공기는 쭉 돌아서 이 환기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들어온 다음에 크로스로 해서 이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다 필터를 교체하거나 그런 것들도 이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 나비엔 시스템을 부착을 했을 때 그 맨 밑에 레벨이 아파트의 창문 맨 윗 레벨보다 거의 맞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창가 쪽에다가 환기 시스템을 설치를 하더라도 바깥의 창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밖에서 봤을 때도 안 보일 뿐더러 우리가 그 창문을 열었을 때 환기가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직접 가서 눈으로 보기 전에는 과연 우리나라 아파트의 그 좁은 천정고에 10cm밖에 안 되는데 이 덕트가 잘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은 제일 의문점이었어요. 근데 전혀 천정고를 더 낮추지도 않고 급기 배기 구멍들이 거의 눈에 거슬리지 않게끔 작은 구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설치하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중앙에 컨트롤 모든 방들, 우리가 흔히 창고나 옷방 같은 것도 그 안에 잘 안 들어가게 되고 습기가 차게 마련인데 그런 곳까지도 특별하게 제습기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집이 다 균질하게 공간의 질이 다 관리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중앙 시스템입니다. 네, 한 곳에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스템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나비엔 제습환기 청정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